쟤는 왜 갑자기 앞에 걸어 나가는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봄, 오늘 여러분과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유튜버 천재 이승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봄, 4월 지금 딱 봄인데 봄 같은 느낌이 싱그럽게 담겨져 있잖아요. 영화 재밌게들 보셨나요? 네.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께 제가 한번 아직 배우분들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제가 호구조사 간단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특정 배우의 팬으로서 와 있다. 잠깐 손 들어볼까요? 저요 하신 분들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거 하는 줄 몰랐는데 왔는데 앉아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걸 알아야 분위기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용감하게 손 들어주신 분 커플이세요? 그렇죠. 좀 이따 배우분들 오실 거고요. 제가 가끔 진행해보면 일어나는 불상사 때문에 안내 잠깐 드린 건데, 내가 특정 배우를 너무 사랑한다, 얼마든지 환호하셔도 돼요. 그 배우가 발언을 하고 뭐 할 때 과감하게 웃으셔도 되고요. 별거 아닌 동작에도 필요 이상으로 감탄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그거를 다른 배우들에게도 균등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여기 지금 많은 배우분들 고생하셨는데 나의 막 경력을 돌아보여 이렇게 반성하게 되면 좀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 화기애애하게 이분들에게 감탄할 준비 해달라고 제가 감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어떤 농담인데 안 웃기다, 안 웃긴데도 만약에 농담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영화 팬분들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수준급. 우리 모두 여러분 뜨거운 마음, 지금 이 사랑 함께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시간 여행 관련된 영화가 있는데 타임 리와인드 무비는 저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색다른 영화를 만들어주신 정영주 감독님과 여러분 많이 사랑하신 이청아 배우님, 박지빈 배우님, 그리고 박경애 배우님 저희 현장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차를 만드셔서 박수가 이쯤 멈추면 안 돼요. 앉으실 때까지 박수가 이어져요. 그래요? 선체로 그럼 인사 한 분씩 하면서 자리 착석해 볼까요? 네, 한 명씩. 예, 안녕하세요. 다시범 연출을 맡은 정용주입니다. 저 영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처음 일반 관객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요. 내일 이제 저희 개봉입니다. 근데 참 이게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내내했던 게 관객분들하고 대화를 계속 이렇게 제가 가상으로 하면서 영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그게 이제 현실로 되는 날이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예, 영화 아무튼 말씀 많이 나눠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는 거 네, 아니었어요? 미션 성공하셨으니까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허락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영화 다시 봄에서 시간여행자 은조 역할을 맡은 이청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또 이승국 씨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눌 테니까 저는 일단 앉아서 제 순서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주예요. 귀한 봄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얘기 나누고 즐겁게 돌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벤자민입니다. 예. 네, 빨리 많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많이들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을 저희가 다 질문 받을 수는 없겠지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 타임 넘겨드릴게요. 용감하게 무엇이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대로 감독님 개봉 전이에요. 개봉 전날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만들 때 나는 관객과 소통한다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실제 처음 소통하시는 거잖아요. 배우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개봉 전날과 그 전에 시사회나 기자간담회 할 때 좀 다른가요? 마음가짐이? 예, 많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이제 뭐 언론 매급 시사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다른 거보다는 그때 뭔가 조금 더 한 번의 수정상을
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최선의 영화를 아무튼 관객들에게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잘 된 것 같습니다. 기자 간담회 말씀을 하셨어요. 잠깐 여러분 TMI 하나 말씀드리면 저 기자 간담회 태어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영화를 먼저 보러. 아무도 박수를 안 쳐요. 꽉 찼거든요. 기자님과 카메라 감독님과 꽉 차 있는데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등장하고 퇴장할 때조차 숨도 안 쉬어요. 아무도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배우분들도 그렇고 감독님도 여러분이 호응해 주시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아무 이유 없이 큰 박수와 함성 보내드릴까요? 제일 먼저 이제 영화에 관해서 겉핥기식으로 먼저 간단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아까 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설정이 독특해요. 타임 루프도 있고 타임 리프도 있는데 타임 리와인드는 처음 봤거든요. 원작 웹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정에 어떤 매력을 느끼셨고 왜 영화화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감독님 생각이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사실은 한 10몇 년 전에 그 처형에 따르는 중편 그 타임 슬립 영화를 한번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웹툰을 이렇게 보다가 시간 여행에 대한 웹툰이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특이하게 하루하루 그냥 사실은 그 방향만 바꿔놓고 어제로 계속 가더라고요. 사실 이거 뭐지? 이거 사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제로 계속 간다는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설정이기도 하지만 되게 재미있겠다, 또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계속 그 시간 여행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웹툰까지 다 읽다 보니까 끝에 다 가서는 제가 이제 약간 위로받고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그런 걸 영화로 만들어서 관객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 좋은 게 있으면 같이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건 영화로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재미와 위로를 또 받으셨던 작품이라서 이런 게 또 창작자의 마음인데 이 창작자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배우분들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리와인드라는 영화는 뭐 레퍼런스 찾기도 조금 어렵고 하루하루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연기적으로 디테일을 만들기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건너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청아 배우님도 배우로서 캐릭터를 준비하실 때 뒤로 가는 디테일들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고 어떤 걸 중점으로 두고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희가 상영 후에 하는 GV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다 숨겼어야 했던 얘기를 다 드릴 수 있어서 일단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고요. 마음껏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 타임 리와인드라는 게 사실 레퍼런스를 찾기도 좀 어렵고 좀 오히려 뭔가 고민스럽지 않았냐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여태까지 봤던 어떤 타임 루프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제일 매력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루하루 어제로 간다라는 설정 자체가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이 인물의 감정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제가 호민이랑 그 악수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날이 저는 너무너무 설렜었어요. 왜 설렜었냐면 홍종현 씨 손을 잡아서 설렜던 게 아니라 그거 설레셨다고 해도 인정을 할게요. 그거 뭐 한 30분 정도 조금 설렜다고 하면은 사실 가장 설렜던 거는 제가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시간이 사실 14년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예은이가 한 7살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은이가 사라지던 예은이가 생기던 날까지 돌아갔다가 다시 제가 이 7년 뒤까지 돌아가서 이제 호민이를 만났잖아요. 그 호민이를 만난 다음 날이요. 제가 14년 만에 처음 다시 사는 내일이었어요. 아직까지 제가 이제 살아서 정해놓지 않은 그 내일. 그래서 사실 그때 호민이와 악수할 때 저는 여태까지는 제가 정해져 있던 어제를 다시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 드디어 14년 만에 정해져 있지 않은 어디서 깰지 모르는 내일을 산다라는 게 되게 행복했는데 그게 그런 식의 어떤 디테일들이 이 영화 속에는 굉장히 많이 제가 넣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처음에 이제 예은이가 은조의 뱃속으로 들어가던 날도 감독님 저는 이날이 너무 절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며칠 동안 이렇게 멍하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님도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그런 장면도 얘기를 했다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없이도 그냥 이 감정이 이해가 돼서 뭐 그거는 지금 영화에는 없는데 그 하루하루 어제로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매일매일 나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게
이 은조의 감정선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느꼈고 그게 저는 이 영화를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오히려 저 배우님의 창작 욕구를 더 불어넣을 수 있는 캐릭터였겠네요. 그냥 스토리가 너무 풍부하다는 생각이 스토리 들었어요. 자체가. 네, 그리고 이 기존의 어떤 이 시간 여행물들과는 다르게 좀 신선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이런 얘기들은 저 배우님들에게 직접 듣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으로 캐릭터를 만들었는지. 그래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극중 은조의 동생 미조를 연기하신 박경현 배우님이 다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중책이 좀 있더라고요. 영화를 봤는데 이분이 등장할 때마다 영화를 환기시키는 농담들이 그나마 한 개씩 나와요. 왜냐면 영화가 조금 힐링의 느낌도 있고 어찌 보면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래도 미조가 나올 때 분위기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역시 캐릭터적으로 창작자로서도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드셨을 것 같은데 배우 입장에서는 역시 내가 나올 때 뭔가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내 캐릭터는 잔잔할 수 없다 라는 부담? 아니요, 지금 부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지금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 지금은 하나도 안 웃기셔도 괜찮아요. 세상 진지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오랜만에 가장 부담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재밌게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언니랑 실제로 언니가 조금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믿어줄 수 있는 편이 한 명 정도는 내 곁에 있구나라는 조금 저는 위로가 되는 캐릭터였어요. 미조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현실 동생 같은 대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자매 전사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허황된 소리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틱틱거리다 믿어주는지 영화 속에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또 그 자매만의 케미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매 말고 또 한 명 굉장한 캐릭터가 하나 있죠. 정말 신스틸러 그 자체였던 준호 역할을 하신 박지빈 배우님은 굉장히 또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10대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78살 할아버지 연기를 하셨어야 됐는데 저는 이렇게 좀 흘러갈 때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아마 흔히들 생각하시는 할아버지 같은 연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인터뷰하신 걸 좀 보니까 오히려 그런 할아버지스러움보다는 더 고등학생처럼 보이려고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조금 궁금했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제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아직 영화가 개봉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사실 반응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인지 정해놓고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이제 연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를 감독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감독님도 준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가 보시고 얘가 굳이 내면에 그렇게 나이 많은 노인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 삶을 경험했던 친구라고 해서 표현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가 저는 되게 많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뭔가 경험해보고 살아봤던 나이대면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진정성이 있게 이렇게 뭔가 관객분들도 같이 몰입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감히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세월을 연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어요. 이거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준호라는 캐릭터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친구고 굳이 내일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의 준호라 이 고등학생으로 지금 돌아가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의 준호라는 친구가 이 나이대에 맞게 행복하고 오히려 조금 더 고등학생 때의 준호의 모습을 더 보여주면 이 준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땠어요? 주효했던 것 같나요?
반이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네. 달랐는데. 자, 이럴 때 영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요. 자, 이 부분 자르고요. 어떻게 주효했던 것 같나요? 네. 좋은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설명을 듣고서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흔히 진짜로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10대라고 하면 할아버지 연기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뒤로 가고 있다면 굳이 젊은 생애를 젊은 꼰대처럼 말을 할까? 그 젊은 세대 가장 행복하던 시간 그 말투를 오히려 쓰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돼서 10대 같은 말투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즐기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개봉 후에 더 이 캐릭터의 해석하신 거에 대해서 많이들 칭찬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평론가는 아니에요. 제 의견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쯤 돼서 일단 한번 캐릭터 준비하신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으시면서 딱 한 번만 일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이 픽해주세요. 이분들 중에 어떤 분에게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궁금했던 거 있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아니시면 그냥 제가 궁금한 거 계속 갈 거고요.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옷은 어디서 협찬 받으셨나요? 뭐 다 괜찮아요. 어떤 질문이든 괜찮습니다. 네, 앞에 용감하게 손 들어주신 분. 이럴 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이런 용기. 마이크 받으신 다음에 일어서도 괜찮고요. 편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는데 이청아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서 해요? 네, 시작. 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제 친구랑 되게 늦게 알게 되었는데 수능 끝나고 저희가 지금 20살이거든요. 근데 수능 끝나고 이번 생은 처음이라를 보게 됐어요. 정주행으로 며칠 만에. 근데 그때도 좀 과거의 남자친구와 좀 함께 가졌던 아이를 유산하는 그런 과거의 상처가 있는 역할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과거의 상처를 받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적으로 힘든 요소가 많은 역할을 항상 잘 소화해내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소화해내시는지 사랑해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서는 사실 그 아픔을 다 이미 겪어낸 후의 인물로 제가 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되게 좀 초연해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면 은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그때 연기했던 고정민이라는 인물의 좀 한참 전? 왜냐면 은조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그 딸을 잃게 된 것에 대한 분노와 좀 죄책감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자살클럽에 합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이 시간여행 속에서 갑자기 이제 문득 처음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헤매다가 이러다 보면 내가 혹시 내 딸을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희망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행하기 시작을 하죠. 뭐 호민의 아버지를 보러 갔다가 정말 그 쌓였던 어떤 화와 분노 같은 거를 그 사람에게 풀어내려고도 하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어떤 도전들 그러다가 희망이 생겨서 잠시 행복한 시간을 꿈처럼 보냈더니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접할 때는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좀 책을 많이 참고를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요번에 은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가늠할 수가 없는 아픔이었어요. 제가 아직 이제 뭐 유산 같은 경우는 유산을 하면 이런 기분일까?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유산이라는 것보다 이제 이 남자 집에서 거부당한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상처들이 더 큰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은조 같은 경우는 제가 엄마가 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엄마를 거기에다가 아이를 잃은 엄마를 그랬다 다시 찾은 엄마를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 은조가 사실 싱글맘의 워킹맘이다 보니까 굉장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됐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저한테 좀 용기 있게 엄마 연기를 하게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 예은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일단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았고요. 정말 현장에서도 마치 정말 제 딸인 것처럼 이렇게 저한테 착 안겨있는 그런 게 감독님이랑 이제 제가 예은이가 있는 걸 먼저 찍고 나중에 이제 예은이가 사라진 후를 찍고 싶다라고 부탁을 드려서 감독님이 그걸 흔쾌히 들어주셨는데
예은이가 사라진 집을 찍을 때는 정말 갑자기 그냥 똑같은 세트 색깔이 달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 되게 따뜻한 노란빛이 정말 회하늘색이 돼버린 것 같은 그냥 지나고 나니까 겪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이 매번 할 때는 늘 이게 나의 한계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좋게 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항상 말이 좀 길어, 그치? 아니요, 괜찮아요. 질문자가 대답하는 가장 이상적인 환경이에요. 긴 대답. 그 약간 오늘 진짜 팬이셔서 통화하셨는지 옷 스타일 살짝 비슷한 것 같아요. 오버핏이 약간. 네. 그럼 좀 더 이제 캐릭터 심층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다시 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지빈 배우부터 내가 영화 촬영한 것도 괜찮고 영상 보신 것도 괜찮고 기억에 남는 대사 혹은 이것만은 여러분이 기억에 남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들 있으셨는지도 궁금해요. 저는요. 저도 영화를 다시 보민한 영화를 본 지 며칠 안 됐어요. 처음 봤는데 저희 시사회 했을 때 그때 이제 편집본을 처음 보고 저는 사실 그 장면이 너무 궁금했어요. 제가 제 와이프를 찾아가가지고 대사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은주한테 마지막으로 유성이 언제 떨어질 거고 그 틈을 찾아서 이 장면을 설명하는 그 교실씬 이게 너무 궁금했는데 궁금했던 이유가 교실씬을 찍을 때 저는 청아 누나랑 그때 연기에 대한 호흡을 나눠봤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안에서 둘이서 나눴던 그 공간이 처음이었어서 그 부분이 되게 너무 저는 좋게 찍었었어서 그 장면이 과연 어떻게 잘 붙었을까 이게 잘 전달이 되었을까 너무 걱정이 많았고요. 그리고 저는 시사회 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밀렸더라고요. 그 학교 씬이. 네, 마누라 와이프. 그리고 나 벤자민 이러고 끝나는 게 제가 그러고 나서 별명이 생겼어요. 시사회에 와줬던 그 지인분들이 다 저한테 벤자빈이라고 이제 벤자빈으로 저장할 거라고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그 장면에 좀 설명 좀. 그 벤자민 버튼에 제가 이제 참고했던 영화들 중에서 벤자민 버튼에 시간 내서 그 벤자민을 따와가지고 줬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대사가 있는 거군요. 벤자민 버튼은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해서 온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불러줬던 거는 네. 사실은 누군가 사실 그 전으로 가서 사실 그날이 마지막으로 그 전에 몇 번 계속 학교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는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날이거든요. 이제 다시는 반주를 주면서 이제 이 친구랑 헤어지고 난 이제 너랑은 안 만나려고 오는 그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되게 그 장면들을 되게 짠하게 또 그렇게 의도치 않게 짠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네. 그 뒤에 전사들은 많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의도에서 찍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씬 예. 저는 그 씬에서 금가락지가 참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그 자세히 보시면 그 우주의 뭔가들을 이렇게 새겨놓. 반지요? 그 안쪽에 이름을 새겨놨었습니다. 이니셜. 어. 이주영하고 벤자민의 이름을 새겨놨었어요. 그럼 거기도 벤자민이라고 써 있나요? 거긴 준호죠. 그렇죠. 거기 이거 이니셜. 준호니까 JH. 이렇게. 저는 그 씬 되게 좋아했거든요, 실제로.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등학생의 말투로 얘기하는 할아버지의 고백 같아서 굉장히 짠한 것 같은 기억이 있어요.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혹시 팔찌를 찾던 거를 보셨던 분이 계신가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나왔는지. 네. 준호의 예. 준호라는 캐릭터에 대한 디테일을 감독님이 또 표현을 해주신 게 네. 감독님과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게 네. 이 노인처럼 내가 이 78세의 나이를 갖고 있지만 이 역할에 대해서 그 나이를 연기하지 않으니까 그 세월이나 준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소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썼던 게 팔찌거든요. 팔찌를 항상 찾았었는데 네. 그 팔찌가 이제 행성들로 이제 네. 세계관 디테일들이 못 굉장히 보셨으니까 내일 개봉하니까 또 다시 보시면서 그러네요. 이거 영화를 두번 안 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내일은 돈 내고 보셔야 되는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보시고 나오면서 약간 그거 알죠? 영화 보고 나올 때 옆 사람 속닥거리는 거죠. 야 그거 알아? 팔찌 이거 행성들 있는 거 봤냐? 그거 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TMI 방출하실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번에는 박규하 배우님 또 생각하시는 대사, 장면 있었는지 궁금해요. 방금까지 생각했는데 지금 그럼 지금 잠깐 팔찌 돌아가고요.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잠시 근데 언니 대사인데 얘기해도 돼요? 아, 내 대사? 네. 설마 내가 생각한 그거니? 그래 너 줄게 해도 돼. 저는 그거예요. 인생에 만약이란 없어요. 그 대사가 뭔가 내가 지금 혹시 조금 해야 하는데 뭐 정말 사랑 고백이라든지 뭐 그쵸. 봄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 해야죠. 10cm 노래 고민하나요? 틀어놓고 해야죠. 네. 그럴 때 만약 내가 집에 갔어. 오늘 같이 봄 나들이 했는데 고백 못하고 집에 갔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만약 오늘 고백했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꼭 봄에 고백하셔서 손잡고 다시 봄을 또 보러 내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네요. 아름답네요. 이런 기분이구나. 잠깐 듣다가 자기가 생각한 거 까먹는 거. 좀 시간 드릴까요? 아니면 괜찮으시겠어요? 저는요. 네. 네, 저도 그래요. 가끔씩 진행하다 보면은 너무 재밌게 말씀하시게 경청하다가 진행하는 거 네. 까먹고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거. 이제 사실 인생엔 만약이 없어 진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희 씨 지금 드렸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처음에 그 예은이 아빠랑 만나는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제 제가 이제 한강에서 뛰어내리는 날. 그때 그 장면은 사실 좀 많이 열려 있었던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감독님?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어찌됐건 이 친구와 지금 영화에는 없는데 원래는 제가 이 예은이에 돌 때 이 예은이 아빠한테 처음으로 얘기를 해요. 그 하루하루 어제로 돌아가던 중에 이제는 내가 다시 어제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우리 예은이에게 아빠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한번 이렇게 초대를 하는데 이 예은이 갑자기 예은이 아빠예요. 영민이. 제가 집중해서 보셨네요. 지금 여기 답이 나왔어요. 영민이랑 안 본 지 한 7년 정도 돼서 네, 영민이를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영민이가 그때 저한테 막 화를 내거든요. 아니 너는 그래도 나한테 얘기했어야 됐다. 넌 너무 이기적이다. 어떻게 네가 혼자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냐. 사실 그래서 이제 은조가 다시 영민을 만났을 때 그때는 다시 너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계속 이때까지도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은조가 너를 보는 내 마음을 보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그냥 나온 얘기였었어요. 그 연기를 할 때. 쓰여 있던 게 아니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감독님이 주신 상황들 속에서 이제 튀어나왔던 얘기였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 PD님이 너무 좋다라고 그 대사가 나는 너무 좋다라고 해주셔서 저는 그 대사를 꼽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대사 되게 이렇게 펑 쳤거든요. 좋으셨어요. 그게 네, 너무 좋은 대사다 했는데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을 하지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라기보다 그냥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은조는 같은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과거에 했던 그 선택도 은조는 이제 그때도 나는 최선을 다했었구나를 그때 좀 깨닫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 선택을 믿어. 그러니까 너도 네 선택을 믿어. 라고 하고 이렇게 꼭 안아주고 그냥 떠날 수 있었던 것 같고 좋은 대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하면서 청아 씨가 만든 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저희는 촬영 전날까지도 어쨌든 계속 이 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너무 소리가 싫으셨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준비하셔야 되는데 네. 왜 계속 자꾸 배우가 대사를 넣겠다고 찾아와가지고 감독님 이거는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끝까지 촬영 전날까지도 그렇게 끝까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청아 씨한테 뭔가 짐을 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했는데 되게 대사 좋더라고. 그래서 네. 더 해봐. 또 이렇게 부추기긴 해. 정말 나중에 꺼낼 게 없었습니다. 그냥 헤어져. 끝내고 싶고. 감독님 혹시 또
나왔던 장면 대사 다 동의하실 텐데 또 감독님만의 픽도 있는지 궁금해요. 아 정말 좋아하는 대사들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특히 마지막에 은조하고 호민이 버스에서 은조가 호민이 안아주기 전에 시계 보면서 이제 2011년 4월 1일 11시 47분이라고 하고 내가 당신을 알아보지 못해도 좋으니까 기억 못해도 되니까 네. 잘 지내야 돼요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어쨌든 그 은조가 마지막에 사실은 이 그 어떤 감정, 이 호민에 대한 뭐 미안함, 어쨌든 같은 그러니까 동지로서의 애틋함 같은 것들이 다 담겨 있는 대사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쓰실 때도 감독님 굉장히 몰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그것도- 대사를 읊으실 때 네. 약간 옆에서 뵀는데 이렇게 살짝 감정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촬영 전날 쓴 대사입니다. 아, 어렵게 나온 네. 대사라서 또 그런 매력이 있었군요. 이쯤 돼서 또 듣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무 때나 손 들면 괜찮아요. 뒷분에 한 분 계시거든요. 바로 손 들었는데 픽될지 몰랐죠. 네. 그 감독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영화 보다 보면은 이 영화에 악역이 한 명도 없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혹시 그게 어떤 연출 의도와 연관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영화를 보시다 보면 저희가 하루하루 어제로 돌아가는 이 타임 리와인드라는 설정을 처음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설정과 소재와 주제와 스토리가 모두 하나로 이렇게 다 맞아줘야 통일성이 있어야 그 이야기가 이제 힘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 타임 리와인드라는 설정에 맞게 사는 이야기로 이거를 한번 우리는 해보자라고 처음에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보다 보시면 이제 화해에 대한 화해의 지점까지 가는 지점들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화해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은조 자신과의 화해들을 이제 하는 거고 본인이 되게 어떤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은 딱 그것을 조금 어루만져줘서 따뜻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은조하고 호민하고 호민 아버지와의 화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가기 위해서 사실 뭐 악역 딱히 뭐 명확하게 선, 악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어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살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마음이 조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덜어놓고 영화를 보시면서 끝날 때쯤에는 어떤 마음이 조금 이렇게 따뜻해졌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다른 인터뷰에서 하셨던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리와인드 되어 가면서 악연이 인연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영화 조금 더 이제 깊숙이 한 장면, 한 두 장면 더 얘기를 해보자면 굉장히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준호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자살 클럽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때도 할아버지인 거 맞는 거죠. 뒤로 가고 있는 사람이죠. 이분은 굉장히 오랜 기간 할아버지로 살아왔고 이 거꾸로 가는 여정에 익숙할 텐데 그리고 더 가서 아내를 만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 클럽에 나타난 이유는 뭐였을까 궁금해요. 어떤 감정 기복을 겪었기에 여행을 버티다가 그날 거기 나타났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과 배우님 얘기하신 게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우리 이 세계관의 설정은 뭐 이렇게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도 사실 공존하고 있다는 설정하에서 미래에서 온 준호고 그래서 그날은 준호가 사실은 내일로 가고 싶은 그 내일로 가고 싶은 것에 대한 시도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사실은 그때 7개의 유성이 떨어졌었고 그때 생과 사의 그 경계에서 그 우주에 어떤 틈이 생길 때 그때 뭔가를 시도했을 때 그래서 내일로 가고 싶어서 그런 그 자살 클럽에 들어왔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준호의 얼굴이나 행동들을 보면 저 죽으려고 하는 사람 같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뭐, 밥 되게 잘 그죠, 먹어요. 밥도 잘 먹어요.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빨리 시작하자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비밀을 알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근데 그때 실패해가지고 그 다음날 전날 다시 왔을 때 나는 안 가도 된다. 그런 게 실패했으니까 나는 이제 안 가도 되니까 뭐 잘 갔다 오세요. 뭐 이런. 그리고 그 비밀을 이제 은조한테 얘기해주고 그런 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애초에 나타난 것 자체도 약간 지친 것도 있을 수 있고 난 어차피 이걸 죽으면 내일로 갈 걸 아니까 평온하게 행복하신 부분이 연기하실 때도 그런 거 다 이렇게 살리신 거 근데 이 관객분들과의 대화를 갖는 시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밥 잘 먹는 그런 장면들도 저도 물론 연기를 할 때 약간 저는 알고 했겠지만
그냥 볼 때는 저도 내가 왜 저렇게 먹었지? 막 이렇게 보였거든요 시사회에서. 왜냐면 은조랑 호민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 누가 봐도 쟤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근데 사실 준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보지 않으면 놓치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어쨌든 이런 대화를 나누니까 뭔가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도 그 첫 번째 제가 이제 자살 클럽에 갔을 때랑 두 번째 나는 안 가도 될 것 같아랑 그 시점이 준호가 이 삶에 만족하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만족하는 시간이 좀 나뉘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연기에 있어서 이제부터 나는 내일로 가는 거에 있어서 미련이 없어에 대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네.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자살 클럽에 갔을 때는 걱정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되게 컸던 준호였다면 네. 그 다음에 갔을 때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에도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준호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력한 모습을 확실히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말씀드렸죠.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17일 개봉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진짜 관객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건 진짜 이런 매력이 있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준호란 캐릭터가 처음 등장했을 때랑 두 번째 마음을 바꿔서 나는 오늘 안 갈래 할 때 옷이 바뀌어요. 그 옷 색깔 뭐였는지 아시는 분? 분명히 이런 관객들과도 이런 매력이 있죠. 다 집중해서 보시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박수. 나의 집중력에 박수. 그리고 또 한 장면 제가 머릿속에 기억에 났던 장면 중에 하나는 은조랑 미조 자매가 술 마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언니랑 내가 술도 마셔보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굉장히 두 가지가 겹쳤던 것 같아요. 은조라는 캐릭터는 그때쯤이면 나는 뒤로 갈 뿐 앞으로 갈 수 없다. 내가 여기서 하는 게 미래가 바뀌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 시점인데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은조의 마음도 좀 궁금했고요. 그때 미조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고백을 그제서야 해요. 우리 그때 다시 나오면 우리 그때는 가출은 말자 라는 얘기를 은조가 평소처럼 살았으면 미래에도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은데 술자리 나누고 이런 진솔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담담하게 하지만 미조로서는 은조 언니에게 한 번쯤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아서 짧게 지나가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는데 두 배우분들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고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뽑는 이 영화 명대사가 하나 더 있어요. 역시 애들은 잘 때가 제일 이뻐. 네, 그 씬을 찍을 때는요, 이제 저는 은조를 연기하면서 이제 한 감정 아니면 그냥 이 친구의 어떤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한 3개 정도로 분류를 했던 것 같아요. 처음은 예은이를 잃은 제일 가까운 근과거. 그리고 두 번째는 예은이가 있는 시기에 사실 가장 행복한 은조의 오늘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예은이가 뱃속으로 들어가고 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어떤 은조의 시간들. 근데 사실 이 가운데 시기가 은조한테는 제일 평온하고 조금은 이 시간 여행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매일 어제로 가다 보니까 좀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들었던 시기가 이때였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예은이한테 제가 못했던 거를 좀 다시 돌려주고 싶은 게 있고 좀 더 행복하고 싶은 게 있고 만약에 내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회사를 안 나갔겠습니까? 저는 내일로 가지 않으니까 회사를 결근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미조를 불러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저에게는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어제지만 미조에게는 사실 언니가 아기 낳고 거의 근 한 5년 만에 갑자기 아기 낳고 절대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잘 안 받고 그냥 가끔 안부만 전하던 언니가 일로 와 술 한잔 하자 그러더니 나 지금 시간여행을 하고 있어. 이 언니 뭐야. 근데 미조는 아는 거죠. 언니가 그 전에 봤던 언니랑 뭔가 지금 언니가 다른 거 같은 거 있잖아요. 미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언니야 너 좀 무슨 묘한 틈이 생긴 것 같다. 그냥 미조가 느끼기에 그냥 이 언니 자체가 뭔가 좀 옛날에 팍팍하게 박혀있던 그 나사가 좀 편안해지고 그래서 저도 그 씬을 찍을 때 그 씬을 되게 사랑해요. 왜냐면 그게 미조와 은조의 관계로 인해서 어떤 저희의 그 과거사
은조가 사실은 어떻게 지냈었는지에 대한 게 많이 표현이 되는 씬이라 그거 찍을 때 저희 정말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 테이크도 많이 안 갔었던 것 같고 2테이크 같대요. 아, 몰래 보여주셨어요. 혹시 보실까봐. 어떻게 은조로서는 어떻게, 미조로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저는 감히 저희 영화의 약간 매력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내가 저는 약간 근데 그 장면 생각하면 좀 짠해요. 그 과거에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왜 그래? 뭐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아니 누가 보면 우는 줄 알겠네. 아닌데요? 오해하시겠네. 아니 자 과거에 죄송합니다. 그 과거에 제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선택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누군가한테 그리고 나한테 상처였을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을 언니가 이제 시간 여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짚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또는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데 내가 감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가 그 계기 그렇게 딱 만져주는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좀 드러날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장면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그 애는 잘 때가 제일 이뻐라는 명대사는 애드립이었습니까? 저희 조카 잘 때가 제일 예쁩니다. 숨은 애드립 대사가 굉장히 많이 있네요. 또 다른 대사는 어떤 거 있는지 친구들과 또 개봉하면 또 보러 오시고요.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거 질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 제일 먼저 남성분 손 들어주셨거든요. 하고 드릴게요. 하고 옆에 앉으신 까만 옷 입은 분 질문 연달아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시간.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풍경화 같이 장면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장면이 이제 이청아 배우님이랑 홍정현 배우님이랑 지금 저 뒤에 사진처럼 그러니까 모래사장에서 만나는 씬이었어요. 이렇게 파스텔 톤의 이제 노을 지는 것 같은 이제 시간대에서 찍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이런 풍경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러니까 특수 효과를 했던 건지. 만약에 했다면 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셨는지가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저 장면은 실제로 찍은 거에다가 나중에 색보정 정도만 조금 더 한 거고요. 저희가 그 서산 쪽을 갔는데 바닷가 거기에 갑자기 정말 의도치 않게 안개가 이렇게 그 물 안개가 바다 해무가 이렇게 쫙 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이거 촬영 못하나 이러고 있었는데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저희의 그 환타지적인 뭐 그런 장면에 더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도 좋을 것 같다.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해서 해무가 오고 거기다가 노을이 저쪽에 조금 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색 정도만 조금 붉은 기운, 그다음에 뭐 약간 핑크 이 정도만 조금 더 터치한 거고 실제 저희가 촬영을 일단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운이 좋았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잘 맞아 떨어졌네요. 예. 여기가 색보정만 조금 하셨대요. 조금. 막 그린 스크린 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 맞아요, 감독님이 날씨 운이 너무 좋으세요. 촬영 그래서 어때요? 그 해무 낀 것도 그렇고 그 예은이 장례식 때 저희 쫙 까만 우산 쓰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저희가 그냥 밖에는 비 뿌렸다라고 하기로 했긴 했는데 그날 저희 비 와가지고 실제 비예요 그거다? 네, 실제 비가 와서 이 촬영을 어떻게 할까 하시다가 그냥 그러면 우산을 쓰고 가자.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산 쓰고 그 들어오는 장면이고 마치 하늘이 대신 울어주는 것 같고. 그것도 진짜 비리요. 그래픽 아니에요. 마지막 질문 저희 듣고 마무리해볼까요? 혹시 빠르게 질문 2개 감독님께 드려도 될까요? 대신 그럼 대답이 빠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나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명대사 중에서 그 4월 1일이라고 했던 부분에서 그게 4월 1일이 만우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었던 건지 하나랑 또 하나는 그 은조님 그 직업이 기자신데 거기에 그 모차르트 작은 별 변주곡 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어떤 의미를 두시고 그런 장면을 넣으신 건지.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은 모차르트 곡인데 모차르트 변주곡 16번인데 그게 원 제목은
모차르트가 이제 어렸을 때 한 초등학생 정도 나이 때 엄마하고 뭐 이렇게 들려줬다 그래서 원 제목이 어머니 들어보세요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은조하고 뭐 예은이와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때 좋지 않을까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호민한테도 들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 반짝반짝 작은 별을 했습니다. 그거를 아무튼 본인이 직접 치신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원래는 편집보다 더 많이 풀 버전을 했는데 거기 저희 나간 거는 편집되고서 좀 조금만 들어갔습니다. 아쉽게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이 의미는 지금 알았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 대한 그 만우절과는 사실은 전혀 뭐는 없고요. 그래서 예, 4월 1일은 제가 왜 4월 1일 날 한 거는 사실 예은이의 그 태어난 그 생일이 12월 24일이거든요. 그날을 역순으로 하고 역순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4월 1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월 1일이 됐습니다. 예. 저거 역시 모든 게 맞아 떨어 운치 확실히 좋으신 것 같아요. 해보니 만우절이었고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허용된 게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정말 궁금하신 많으실 테지만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영화 한번 더 보신 다음에 공식 계정, DM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여러 방면으로 대답 주실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 영화 다시 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기분 좋게 기분 좋게 보셨나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저희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 이제 영화 내내 이제 모든 스태프분들이 정말 저희가 잘 연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그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이거를 더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게 해드리는 건 사실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 배우들의 홍보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재미있게 보셨다면 보신 여러분들이 입소문 조금씩만 더 내주시고 주변에 추천해주시면 아마 저희 스태프들 함께 노력한 분들이 다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돌아가시는 길 정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다시 봄의 미주였습니다. 이제 부담되거든요, 선생님. 아니 앞에서 진짜 저희가 무대 인사를 오늘만 해도 한 6개인가 7개를 했는데 계속 혼자 앞에서 혼자 막 미주야 뭐 춤추고 막 이래가지고 부담감이. 근데 정말 이 시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연기를 한 배우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고 다시 한번 내 연기 또 내 작품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도록 연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배우분들 감독님들 나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큰 박수를 드릴 수 있는 서프라이즈 하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중간 용기 있게 손 들어달라 그랬어요. 한 제가 보기 4분 정도 손 들어주셨는데 여러분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셨나요 설마? 한 분이 가셨다고 합니다. 이래서 자리를 빨리 뜨면 안 돼요. 이러나 그러면은 완벽한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 둘 그거 좋네요. 자, 일단 먼저 질문하신 3분, 1분, 2분, 3분이셨고요. 감독님이 직접 꽃을 사오셨어요. 직접 꽃과 그리고 또 저희 제작자 측에서도 선물을 따로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들 3분 나와서 나중에 받아가시고요. 나중에 끝나고 아직 아니에요? 하고 감독님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오늘 특별한 날인 분, 지금 2분 정도 지금 좌석 남아 있거든요. 특별한 날이다. 만들어내셔도 설득력 있으면 어떤 날이죠? 다시 봄! 다시 봄! 글을 다시 봄! 좋습니다. 다시 봄 하신 분 내려서 나중에 함께 선물 받아가시고요. 한 분 정도 저희 더 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 경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연 갖고 계세요? 앞에 분 먼저. 별건 아닌데 그 이청아 배우님 처음 뵙는 날. 이거 괜찮은데요? 혹시 선물 못 받으시면 제가 안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자, 과연 뒤에 분 어떤 말씀 하실지? 다시 봄을 본 게 저의 봄입니다. 이분들 굉장히 댓글 넣으세요? 굉장히 짧게 굉장히 좋은 말씀 잘하시는데.
아 이거 어렵네요. 이거 어려운데요? 좀 어떻게 할까요? 감독님이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두 번째 해주신 분. 그럼 전 잠시 알아드리고 오겠습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두 번째 줄 가운데 계셨거든요. 아, 맞다. 네, 빨리 주변에 카메라 넘기시고요. 빨리 굉장히 중요한 장. 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쁘다. 여러분 다시 언제 개봉한다고요? 내일이 며칠이라고요? 4월 17일 개봉하는 다시 봄. 처음 보는 리와인드 무비입니다. 타임 리와인드 무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내려가실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라 너무 감사했고요. 질문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은 나오셔서 나중에 받아가시고요. 이쯤에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천재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